여러분 반갑습니다. 곧 이어서 점심 식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가급적 짧은 시간에 중견 기업의 글로벌라이제이션을 위한 전략에 대해서 지금 중요한 많은 전략적인 문제점들에 대해서 리갈, 파이낸셜 등등 많은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포인트는 앞서 말씀하신 지원단장이나 자문단 쪽에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주로 커머셜한 측면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강연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동안 수많은 기업의 인수와 합병과 파이낸셜 스트럭처나 어드바이저를 경험을 상대로 해서 제가 느낀 것을 진솔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순서는 최근에 글로벌라이제이션에 대한 어떤 업계의 동향이나 이슈, 그 다음에 글로벌라이제이션을 위해서 어떠한 전략이 필요한지, 그 다음에 몇 개의 사례를 그냥 제가 편한 대로 국내 기업 몇 개와 외국 기업 몇 개를 얘기를 들었고 거기에 대한 하나의 조언을 말씀드리는 그런 순서로 하겠습니다. 최근의 동향을 보면 우리는 굉장히 개방된 시대에 살고 있으며 또 어떤 산업 간에 많은 융화가 사고 있고 또 많은 IT 등등에서 아주 굉장히 스피디한 급속한 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국내 기업에서 성공을 해서 해외로 나가는 것이 기본이고 좋지만 많은 경우에 소위 본 글로벌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글로벌 시장을 상대로 하는 그러한 추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특히 메타바이오메드 어떤 치과용 충전재를 만드는 기업이나 산업용 밸브를 하는 ASV 등등 그래서 아예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해서 성공하려는 그런 기업들이 있다는 것도 참고를 하시면서 우리가 글로벌 전략을 추진하시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한 가지 우리들이 참고해야 될 거는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최근에 글로벌리 성공한 삼성과 애플 간의 소송 등등을 봐서 좋은 기술을 개발하고 좋은 어떤 제품을 생산할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이 어떤 리갈한 측면에서 특허나 인텔렉츄얼 프로퍼티 등등 충분한 조치와 준비를 하지 않으면 크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고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마찬가지 차원에서 아무리 좋은 제품이나 생산이 됐더라도 그것이 마케팅이 안 되면 커머셜라이즈가 안 되고 그러한 경쟁력을 갖추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치열한 경쟁 속에서 기술과 제품을 잘 포장해서 마케팅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로 하고 그런 차원에서 글로벌라이제이션에 성공한 기업들을 보면 직접 소유자와 다이렉트 컨택을 갖는 그러한 모멘텀을 많이 만드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또한 우리나라 지금 아까 차관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정부에서 여러 가지 중견 기업들의 추진을 글로벌라이제이션을 위해서 하는 정책적인 협조를 구하고 또 잘 활용하는 것, 자문단, 지원단 등의 활용을 잘 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중견 기업이 어떠한지는 여러분들 생략토록 하고요. 글로벌라이제이션이 과연 뭐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소위 그런 것들을 재는 TNI, 트랜스내셔널 인덱스라는 게 있어서 제조업의 매출이 제조업 오퍼레이션의 베이스가 어디에 있고 또는 매출이 얼마, 수익이 해외에서 얼마, 국내에서 얼마, 고용원 등등 그런 것들이 많이 기준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냥 편의상 해외에서의 많은 상업적 활동을 하면 그걸 글로벌라이제이션으로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글로벌라이제이션을 위한 기본 미션은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어떤 그 시장과 인구 산업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해외로 나가서 성공을 하자. 또 그러한 사례가 많은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 성공적인 글로벌을 위해서 어떤 전략을 가져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린 born 글로벌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저희가 많은 기업을 본 경험에 의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첫째는 코어 스트렝스에 집중하는 겁니다. Focus on your core strengths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전문 지식과 기술, 경험을 잘 활용하고 살리시는 것. 둘째로는 스트롱 홈 베이스를 갖추고 나가는 겁니다. 국내에서 성공하지 않은 기업이 해외에서 나가서 성공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거나 훨씬 리스크가 높고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스트롱 홈 베이스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글로벌라이제이션 가면 많은 여러분의 새로운 문제에 봉착합니다. 리갈리, 파이낸셜리 그런 것들이 뿐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그런 걸 다 포함한 cultural constraint, difficulty를 극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언어와 상관습, 리가 시스템 이런 면에서 글로벌라이제이션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보다 오픈되고 플렉시블한 문화를 갖추고 그렇게 유연한 자세를 갖추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글로벌라이제이션에 성공한 모든 기업들이 매니지먼트에 항상 생각하는 것이 다이버시피케이션 앤 인클루전입니다. 다양성과 포용성을 수용하는 것. 그런 것들이 그런 기업 민화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고 또 한편 해외 나가서는 현지화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여러분 뭐 요즘 보도를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글로컬라이제이션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전략은 글로벌라이제이션의 스트래티지를 갖고 나가되 스페시픽 컨트리에 가서는 현지화돼 가지고 그 현지화된 것을 가지고 활용을 해서 로컬 마켓과 컬처와 어떤 그 커뮤니티에 페네트레이션 되는 그러한 전략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성공적인 그 글로벌라이제이션을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로컬라이제이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차원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하나 또 검토하도록 좀 부탁을 드리는 것은 로컬 파트너를 활용하는 겁니다. 맥쿼리 같은 경우 한국에 초기에 와가지고 존 벤처가 4개, 5개 있었습니다.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일신, 그 다음에 삼천리. 저희들이 각각 프로덕트별로 로컬 파트너를 이용하면 JV나 스트래티직 파트너십, 테크놀로지 트랜스퍼 어그리먼트 등등 로컬 파트너를 이용하면 마켓 페네트레이션도 쉽고 그 다음에 파이낸셜 버든이나 리스크를 활용하는 차원에서 초기에 로컬 파트너를 잘 활용해서 글로벌라이제이션으로 추진을 하시고 나중에 컨피던스가 생기면 터미네이션 하면 됩니다. 지금 맥쿼리 같은 경우 이미 그러한 릴레이션십은 거의 다 지금 다 터미네이션 됐습니다. 그리고 스탠드 언론으로 굉장히 이 현지화에 성공했다. 저희는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요즘 뭐 여러 가지 정치권이나 등등에서도 많은 커뮤니케이션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커뮤니케이션은 우선 인터널 커뮤니케이션을 해가지고 회사 내부에서 비전과 전략과 상황에 대한 공동 인식을 가지고 그 다음엔 글로벌라이제이션 나가면 고객과 정부와 매스미디어, 언론 등등 오버롤한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외국사에 제가 그 평생을 근무하면서 느낄 때 커뮤니케이션 얘기가 나오면 항상 그 앞에 풀 커뮤니케이션 얘기를 합니다. 모든 것을 함께 얘기를 쉐어하고 그 다음에 나쁜 소식은 빨리 전환하고 그리고 좋은 소식은 상황에 따라 적절히 커뮤니케이션하는 그런 차원에서 유연하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회사가 열린 문화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해외에 나가는 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베트남, 중국, 미얀마를 갈 때는 어떻게 합니까? 땅을 사고 공장을 짓고 기계를 도입하고 소위 올가닉 그로스를 하게 됩니다. 미국이나 유럽으로 갈 때는 어떻게 합니까? 기업을 M&A를 통해서 사게 됩니다. 올가닉 그로스, 소위 그 그린필드 벤처로 나가면은 코스트가 싸고 또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대로 기업과 공장을 생각할 수 있고 코스트 베이스를 싸게 나갈 때는 좋습니다. 그러나 금융이나 제약 등등 어떤 라이선스가 필요로 하거나 선진국으로 나갈 때는 주로 머지 앤 애퀴지션, M&A를 통한 기업 진출을 하게 됩니다.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요? 우선 신속하게 브랜드라든가 기술이든가 마켓에 들어가지만 코스트가 약간 비쌀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프리미엄을 붙게 되게 돼요. 그렇지만 좋은 점은 프루븐 레코드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공의 가능성이 훨씬 좋기 때문에 코스트 베이스로 매니팩처링 베이스를 갈 것인지 브랜드, 마켓, 테크놀로지 등등 어떤 디스트리뷰션을 살 것인지 그러한 차원에서 어떻게 나가는 것이 좋으실지를 잘 판단해서 그린필드나 브레인 필드로 등등 원하는 전략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맥쿼리의 결례를 참고로 잠깐 제가 상황을 드리면 맥쿼리는 굉장히 작은 은행입니다. 우리나라 신한금융그룹보다도 훨씬 작습니다만은 전 세계에서 인베스트먼트 뱅커로서 엄청 성공을 했고 글로벌 파이낸셜 크라이시스가 이후에도 11개의 머지 앤 애퀴지션을 통해서 생긴 이래 한 40년 사이에 굉장히 글로벌라이제이션에 성공을 했고 그 롤 모델 중에 하나가 코리아입니다. 이 지금 유인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상당히 글로벌라이제이션에 성공한 그런 케이스를 유럽, 미주, 캐나다, 아프리카까지 중동을 포함해서 그런 면에서 굉장히 저희들에게 어떤 M&A를 통해서 성공한 좋은 케이스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생긴 이래 단 한 번도 손해를 본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구제금융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전환한 아주 좋은 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글로벌라이제이션의 그 하나의 그 수익 기준으로 잠시 보면 2008년 글로벌 파이낸스가 생긴 2008년에 호주에서의 저희가 호주의 근거를 둔 법인인데 레비뉴가 43%였습니다만은 지금은 2013년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호주는 32%로 줄고 오히려 그 미국이 호주에서의 레비뉴보다 더 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글로벌라이제이션 차원에서 보면 글로벌 트렌드나 흐름을 잘 읽는 게 중요한데 그런 차원에서 위기를 하나의 기회로 만들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연도별로 보면은요 80년대는 아시아로 90년대는 메이저 마켓으로 그리고 2000년대는 전 그 어떤 니치 마켓을 통해서 전부 성공한 그런 케이스라는 것을 여러분 그 맵을 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저희들의 그 성공 요인은 아까 말씀드린 코어 스트렝스에 집중을 하면서 현지화했고 그 인접 분야에 하나씩 롱텀 전략을 가지고 성공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내 기업 중에 M&A로 성공할 한 대표적인 예가 저는 그 필라 코리아하고 또 그 이랜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랜드 같은 경우 지난 10년간 M&A를 한 걸 카운트를 해보니까 25개나 됩니다. 많은 그 M&A를 성공을 해서 성공한 케이스고 반대로 그린필드로 나가서 성공한 것이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락앤락도 그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78년도에 설립이 돼가지고 지난 한 30년 동안 엄청 성공을 했고
2006년도에 여러분 그 맵을 보시면 2006년도에 전체 매출의 한국이 99%였다가 지금 2013년도 보면 한국은 36%고 중국이 54%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파이낸셜리 그 스테이블한 상태에서 크게 발전을 했는데, 그 다음 맵을 보시면은 중국을 가고 중국에서 매니팩처링 베이스 3개로 성공을 해가지고 어떤 그 국민 소득의 발전을 아주 잘 탄 케이스라고 생각을 되는데, 베트남에서 또 크게 성공을 거두면서 지금은 보다 더 큰 확장을 위해서 유럽 쪽으로 진출을 하고 있고, 탁월한 기술력을 가지고 R&D 투자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또 고급 브랜드로서의 포지셔닝을 한 것이 굉장히 성공한, 그 다음에 각 컨트리 스페시픽에 대한 어자스먼트를 잘해서 성공을 한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 싶고요. 특히 다양한 유통 채널을 활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들 하나의 우리가 참고할 회사로서 제가 픽업한 회사가 한세실업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한때 섬유를 가지고 수출 대국으로 컸다가 중화학공으로 넘어가면서 섬유는 사양 산업이라고 생각을 할 때 OEM으로 시작을 해서 자체 브랜드와 글로벌 베이스를 가지고 성공한 케이스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미국인 3명 중 1명은 한세실업의 옷을 입는다, 이런 말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82년도에 설립됐으니까 불과 뭐 한 30년 좀 넘는 그런 짧은 기간에 크게 성공을 하고, 여러분 그 지금 그 맵상의 그 주가를 봐도 엄청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주 성공한 케이스고 파이낸셜 매니지먼트도 엄청이 잘한 그런 케이스라고 보고요. 이 성장 스토리를 보면 계속 매출과 이익과 제조업 베이스를 넓히면서 아시아에서 크게 성공을 했고, 지금 그 여러분 보면은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미얀마 이렇게 해서 하나의 그 매뉴팩처링 베스트로 코스트 에피션시를 잘 추구한 그러한 케이스가 아닌가, 저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참고할 점이 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그 시간 관계상 자세한 말씀은 못 드리고요. 외국사 중에 하나 그런 포스라는 그 여러분 펌프로 유명한, 그래서 전문 기업으로서의 크게 성공한, 우리나라에도 큰 베이스를 갖춘 그 기업입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도 성공을 했고, 그래서 우리나라 높은 빌딩에 올라가는 펌프의 90% 이상을 독점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인데, 이 기업 역시 아까 말씀드린 코어 스트렝스하고 또 현지화와 마케팅, 많은 R&D 투자 등등을 가지고 성공한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듯이 우리들이 지금 많은 기업을 예로 들었는데, 그 기업들의 공통된 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코어 스트렝스에 집중을 했다, R&D 기술 투자에 많은 것을 했다, 강한 홈 베이스로 했다, 현지화와 유연한 오픈 문화를 가졌다, 그리고 좋은 커뮤니케이션을 필요로 한다,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그 글로벌라이제이션을 하시는 때 아까 말씀드린 지원단이나 또 자문단에서 많은 그 좋은 서비스를 받으셔가지고 우리나라의 중견 기업들이 앞으로 국내와 해외에서 대기업으로 성장하고 더 큰 그룹으로 발전하기를 바라면서 간단히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